차선책 얘기를 할게요. 차선책. 내년 총선에 대해서. 내년 총선은 한일전도 아니고요. 이제 더 이상 한일전이 아닙니다. 한일전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정권 심판하는 선거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뭐 선동을 당해서 그러는지 뭐 정권 심판한다 뭐 한다 그러고 있는데요. 그거는 야당이 의석수가 별로 없어 가지고 의석수가 부족해서 뭔가 견제를 못하고 그럴 때 쓰는 말이고요. 지금처럼 의석수가 충분하고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때에는요, 그 하지 않고 있는 야당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작년 총선 압승했다면서 막 승승장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총선 끝나고 나서 민주당이 답답하게 굴었어요. 총선 1년 남겨놓고 이제 지지자들과 시민들이 그 시민들을 확 땡길 수 있는 그 방법이 뭘까? 이게 바로 수박 이론이에요. 수박론. 수박 비판론을 펼쳐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총선 압승하고 나서 그 다수 의석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면책을 갖기 위해서, 면피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게 수박 이론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아셔야 될 게 수박 떠드느고 있는 유튜버들이 있죠. 그 새끼들 다 국회의원들이랑 연결된 놈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이랑 연결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놈들일수록 수박 막 떠들었을 거예요. 즉 민주당 전체는 원래 괜찮은데 내부의 수박들 때문에 못한 거다, 이런 논리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게 또 한 번 몰빵을 해달라, 그 수장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수박의 수가 3분의 2나 된다는 거예요. 개혁적인 의원이라고 막 솎아내면은 한 60명 정도 돼요. 나머지가 수박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수박 정당이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가 있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자, 수박이고 뭐고 수박 때문에 뭐 개혁을 못했다, 내부에 뭐 이낙연 파 때문에 못했다, 뭐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다 그런 변명은 다 필요 없는 이유가, 그 사람들 지금 내보낼 수 있습니까? 흔히 말하면 수박으로 뭐 이렇게 일부 다수의 당원들이 또 지지자들이 규정하고 있는 그 이낙연계, 문재인과 한 궤를 갖고 하고 있는 이낙연계. 알고 봤더니 문재인, 이낙연 이쪽이 수박이었던 거 아닙니까? 이쪽 때문에 개혁이 안 됐다, 그러면서 민주당한테 몰빵해달라,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다수 의석을 가지고 지난 4년 동안 해오고 있는 게 별로 없다, 그 얘기입니다. 딱히 뭐가 없어요. 자, 그러면 또 다수 의석을 준다고 뭐가 바뀔까요? 지금 이낙연 뭐 출당했습니까? 탈당했습니까? 흔히 말하는 수박이라고 분류가 되고 있는 의원들 뭐 탈당했어요? 아니죠. 내보내지 못했죠. 그 사람들 공천 안 준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공천 받을 겁니다. 또 당선될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자, 국민의힘이 됐건 민주당이 됐건 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큰 정당이 답답하게 굴면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지난 4년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민주당 도대체 뭐 하냐? 그러니까 이 큰 정당이, 비대해진 정당이 그냥 빈둥빈둥 되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즉 차선책이 지금 현재 국회에 없습니다. 플랜 B, C가 있어야 되는데 차선책이 없어요. 우리가 하다못해 식당을 운영해도 플랜 B가 C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방장이 아파서 못 나왔다. 그 주방장을, 메인 셰프를 대체할 수 있는 플랜 B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스타트업 기업이라 할까요? 자, 개발자 팀장이 갑자기 퇴사한 거예요. 그만뒀습니다. 자, 메인 개발자가 그만뒀을 때 그 메인 개발자를 대체할 수 있는 개발자가 있냐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스타트업을 해도 플랜 B, C를 항상 강구해 놓잖아요. 플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그러니까 뭐 사업을 하건 뭐 스타트업을 하건 아니면 하다못해 뭐 피크닉을 가도 플랜 B, C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어디로 피크닉 간다, 뭐 MT를 간다. 근데 거기가 뭔가 물난리가 났네.
그럼 플랜 B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만약에 뭐 대성리가 안 되면 어디로 가자. 거기가 안 되면 또 거기로 가자. 이렇게 뭔가 플랜 B, C가 있어야 되고. 해외여행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가 맨 처음에는 프랑스를 가려고 했는데 프랑스가 뭔가 비행기편이 확보가 안 됐어. 그러면 독일로 가자. 아니면 독일도 안 돼? 야, 그러면 영국으로 갈까? 이렇게 뭔가 해외여행을 할 때에도 플랜 A, B, C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회에 뭐가 문제죠? 그런 플랜 B, C가 없어요.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이랑 박 터지게 싸우면서 아무것도 안 할 때, 싸우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할 때, 자, 뭐가 진실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니까. 시간은, 자, 국민의힘이 매국노고, 자, 뭐 민주당이 뭐 애국자다 칩시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이 애국자라고 하는 민주당이 막 공격한다고 칩시다. 근데 국회의 본질의 업무는, 기능은 입법과 개정이에요. 법을 바꾸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만들고 바꿈으로 인해서 뭔가 변화를 가져오는 게 입법부의 메인 기능입니다. 근데 그게 정지가 되고 맨날 서로 까고 있다. 여러분들 거기서 야, 잘 까면 일 잘한다 말하죠? 그 병신이에요. 막 잘 까기만 하면 일 잘한다고 말하는 게 병신이에요. 멍청한 놈이에요. 왜 그러냐면 법을 만들어야 되고 법을 바꾸는 게 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 4년 동안 민주당은 딱히 입법과 개정을 통해서 뭔가 확 바꾸는 게 없다, 그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문재인 딱 퇴임하고 나니까 적폐청산이라는 그 유행어는 사라졌습니다. 유행어였어요. 즉 선동 용어였다는 거예요. 적폐청산이라는 것도. 검수완박? 이것도 유행어였어요. 그냥 정치적인 그냥 파퓰, 이게 바로 포퓰리즘이에요. 돈만 퍼부은다고 포퓰리즘이 아니고요. 정치적 포퓰리즘을 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답답하게 굴 때 차선책이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또 내년에 이 큰 정당이 의석수를 다 잡아먹잖아요. 이 두 정당이 무슨 사건을 만들고 이슈를 만들고 하여튼 이 두 정당이 아무것도 안 할 때 플랜 B, C, 즉 제4의 어떤 대책이 없으면 또 5년 동안 답답하니 가는 겁니다. 답답하고 그냥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그런 시대가 또 오는 거예요. 제가 정치 방송한 지가 이제 7년 차죠. 지난 6년을 가만히 돌아봤어요. 정말 격렬하게 활동했습니다. 근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바뀐 게 없어요. 지난 4년 동안 뭘 했을까 보면은 맨날 서로 싸우고 그게 다였어요. 각각의 비판, 또 비판 받는 거 다 이유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된 내용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시간만 흘렀다는 거예요. 시간만 허비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되지 않고 그냥 시간만 흐르면 4년 그냥 날아간 거예요. 앞으로 1년은 이제 계속 뭐 후쿠시마 오염수네 뭐네 하면서 어떤 놈은 뭐 전국 순례를 한다, 횡진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모여서 집회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맨날 방송 나와서 구독해달라고 구걸만 하고. 국회의원이 무슨 유튜버야? 맨날 구걸하듯 구독자 지겨우시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그만두고 유튜브를 해야지. 맨날 국회의원이 어떤 새끼는 모자에다가 그냥 자기 채널 이름은 바꾸고 다녀. 유튜브 구독자 늘리려고 국회의원 하나 봐.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그 본질적인 기능을 하지 않는 그 국회의원이 많을 때 국회는 업무 마비가 오는 것이고요. 이렇게 두 정당이 아주 그냥 엉덩이 붙이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궁시렁 겨울잠 자는 곰처럼 답답하게 굴 때 차선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년 총선은 플랜 B, C를 만드는 총선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